네, 한국형 로켓 누리호가 오후 4시에 발사됐습니다. 발사체 엔진이 143초 동안 연소한 후에 정지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는 발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열리는데요. 그 전에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함께 발사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누리호가 발사됐다, 아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발사됐다. 약간 헷갈리거든요. 좀 쉽게 교수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누리호는 2013년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발사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발사체입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나로호와 달리 중형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로서 네. 나로호 때는 소형 위성에 우리가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예. 누리호에 그 성공을 하게 되면은 1.5톤급에 해당하는 중형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발사체입니다. 그럼 오늘 시험 발사한 거는 뭐예요? 누리호는 3단 발사체인데 네. 나로호 때는 그게 2단 발사체였습니다. 3단형 발사체인데 1단이 75톤 엔진을 4개를 묶어서 구성을 하고 75톤 4개면 300톤에 해당합니다. 2단은 75톤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3단에는 7톤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는 3단형 발사체지만 엔진으로 보면 6개 엔진이 들어간 발사체입니다. 네. 그 75톤 엔진이 이제 주된 엔진이 되겠는데 오늘 시험 발사체는 바로 이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발사된 그 시험 발사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시험 발사체 크기는 누리호는 한 47m라면은 예.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26m 정도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예. 누리호는 3단이지만 시험 발사체는 1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엔진 하나만을 테스트하기 위한 네. 발사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로켓이다, 발사체다, 말이 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좀 생소하긴 한데 네. 로켓과 발사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로켓이 발사체 아니겠느냐 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 엄밀히 말하면은 발사체는 로켓 엔진을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로켓이라면 엔진으로 보셔야 되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엔진을 중심으로 시험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 엔진 시험이 중요한 겁니까? 액체 로켓 엔진은 사실 이게 상당히 구조도 복잡하고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호 때 1단 엔진이 사실 우리나라 엔진이 아니고 러시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엔진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네. 이 누리호의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액체 로켓 엔진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엔진만 우리 기술입니까? 전체가 다 우리 기술입니까? 전체가 다 우리 기술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과정에서 75톤 엔진을 가지고 지상에서 연소 시험은 지난 7월 달에 143초보다 더 긴 시간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실제 비행은 비행 과정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서 실제 비행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엔진에서 여러 가지 겪는 뭐 중력 가속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비행 시간을 제대로 연소할런지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험 비행에 임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발사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제는 시험 발사체를 발사장으로 이동을 오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정도에는 발사대에 연결을 해서 수직으로 기립을 시킨 상태에서 전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뭐 연료 라인이라든지 뭐 전기 뭐 장치라든지 그리고 엔진의 여러 가지 청결도라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체크를 해서 네. 오늘 오전까지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뭐 검토를 통해서 뭐 판단이 된 상태에서 발사 과정으로 들어갔죠. 네. 예. 그래서 발사 2시간 전에는 연료 탱크에 액체 산소와 액체 연료를 투입을 시켜서 충전을 하고 발사 30분 전에는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체가 분리가 됩니다. 예. 예. 분리가 된 상태에서 발사 10분 전에 자동 시퀀스에 의해서 발사 과정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64초 전에 엔진이 점화가 되고 오, 예. 추력을 어느 정도 90% 얻게 되면은 이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발사된 그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4시, 오늘 오후 4시에 이루어진 발사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건 어제고요. 이제 그게 쭉 있다가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렇게 불을 내뿜으면서 대지를 박차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저 뒷부분, 저 부분에 엔진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시험 발사체 맨 끝부분에 예. 액체 로켓 엔진 75톤 엔진이 장착이 돼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을 내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아직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발사 장면, 짧은 발사 장면이지만 그래도 이 발사하고 나서 143초 정도 연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하십니까? 발사 과정 중에 나로 우주센터의 추적소와 제주도에 있는 추적소에서 그 궤적을 계속 감시를 하게 됩니다. 네. 143초 동안 연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은 그 고도가 한 70km 정도가 됩니다. 70km. 네. 이후에 연료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연소 과정은 마무리가 되고 중단이 되고 올라가던 어떤 관성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한 5분 가까이 되면은 최고 고도인 한 200km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낙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 10분이 지나게 되면은 제주도 남단 오키나와 근처의 해상에 낙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도 이제 계속해서 아까 발사 직전과 발사 후의 장면이었는데 올라가는 중의 장면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제 불기둥이 쭉 나오고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이 143초 동안 연소되면서 저렇게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저 불이 계속 나오는 상황은 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소 과정을 잘 거치면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됐을 텐데 아마 그 중간에 뭐 폭발한다든지 뭐 다른 이상으로 불이 좀 약하다든지 잠깐 보시죠. 현장 흔들리네요. 예, 지금 143초가 아니라 151초로 연소 시간이 수정이 됐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관측한 새로운 다시 지금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에게 접수된 바로는 143초가 아니라 151초 동안 엔진이 연소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또 들어왔습니다. 네, 애초에 목표 시간은 143초였는데 이를 예. 좀 넘어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나로 우주센터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8.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좀 좀 보시죠. 보시죠. 5, 4, 엔진 점화,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돼서 쭉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자, 저렇게 해서 엔진이 쭉 연소가 됐고요. 이게 151초 동안 엔진이 불을 내뿜었고 그 추진력으로 이제 엔진이 꺼지고 나서도 발사체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더 올라가서 말씀하신 고도가 한 200km 정도. 네. 70km까지는 엔진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예. 나머지 한 130km를 무추진 상태로 그 엔진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네. 추력을 가지고 정상 비행 중입니다. 연소 과정은 거치지 않지만 그 힘을 가지고 2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액체 연료가 사용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고체 연료를 가지고도 로켓 엔진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은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추력 제어 면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장점으로 보면은 연료가 항상 충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점화시키면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액체 로켓 엔진은 발사 직전에 연료 탱크에 연료를 충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대용화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복잡하고 상당히 이제 고가의 엔진입니다. 예. 추력이 굉장히 큰 추력을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는 대형 추력을 원하는 그런 발사체라서 예. 액체 로켓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액체 연료를 썼을 때 좀 더 로켓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액체 로켓 엔진을 쓰게 되면은 고체 로켓 엔진은 이제 추력 제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네. 중간에 추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데 예. 액체 로켓 엔진은 연료가 타는 과정에서 네. 밸브를 잠그거나 뭐 밸브를 중단시키거나 공급을 중단시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력을 나름 제어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연소 목표 시간이었던 143초를 넘어서서 151초 동안 시험 발사체 엔진이 연소가 됐고요. 그리고 최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495초 동안 비행을 했고요. 최종 낙하 지점에 낙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성공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5시에 열리게 되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될 텐데요. 네. 교수님, 지금 전반적인 그 운행 상황은 순조롭게 봐야 될까요? 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번 시험 발사체의 어떤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은 143초라는 연소 시간이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시간이 중요했군요.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151초까지 연소가 됐다는 얘기는 예. 143초보다 이제 지난 더 연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엔진 자체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한 시간 동안에 연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오늘 같습니다. 그 발사를 굳이 오후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침에도 할 수 있고 뭐 밤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오전에도 할 수 있고 늦게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예. 이 오전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점검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 주로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립은 돼 있고 수직으로 이제 기립돼 있는 상태지만 이 엔진 전체 시스템에 연료 라인의 어떤 청결도라든지 전기 배선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검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더욱이 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연료 충전 시간만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의 점검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오케이라는 어떤 사인이 나야지만 발사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충분한 시간의 점검 과정을 거치고 오후에 발사를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검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로 발사 때 작은 고무링 하나의 발목이 잡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이번 그 시험 발사체도 지난 10월 25일 날 발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 그 연료 개통 라인에서 약간의 뭐 누출이 되는 가스가 새는 그런 현상이 발견돼 가지고 계획이 연기가 됐었는데 작은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예정대로 발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발사 과정이라서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게 철저히 완벽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민감한 기계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누리호 시험 발사가 지난달 한 차례 연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이 시험 발사체에서 이 연기는 뭐 우주 선진국에서도 뭐 흔히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 뭐 연기라는 것은 이 발사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발사하는 과정에서도 실패도 사실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난 나로 때 두 번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세 번째 네. 성공을 하게 됐는데 예. 일련의 실패의 과정이라는 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오히려 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로켓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또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쏘아 올린 횟수로 보면은 인공위성은 나로 때 3번 쏘아 올렸는데 2번은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 발사체 성공을 한 이후에도 2021년에 이 75톤 엔진을 가지고 누리호에 이제 인공위성을 싣고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에 본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두 번의 본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본발사의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아주 관건입니다. 예.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나로 때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비록 1단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자력 개발한 엔진은 아니고 러시아의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된 엔진을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그 엔진 외에도 2단 엔진은 우리나라의 자력 개발한 고체 엔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 과정의 과정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고 예. 이번 시험 발사체도 75톤 엔진의 비행 조건에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발사 과정의 전 과정을 나로 때 경험했던 2013년에 경험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발사에 또 사실 여러 가지 뭐 재원들도 사용이 되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누리호 사업의 예산은 2010년부터 한 10여 년간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2조 원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발사체의 엔진을 자력 개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 모두 자력 개발해서 이 3단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액체 로켓 엔진을 가지고 네. 발사체를 구성을 해서 예.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나로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소형위성의 발사에 성공을 했기에 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 뭐 11위권 그 정도 아주 상위권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엔진이 과연 우리나라 엔진이었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네. 이번 75톤 시험 발사체에 성공을 하고 그 엔진을 가지고 누리호에 1단 엔진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엔진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네. 엔진을 4개로 묶어놔야 됩니다. 아. 묶어서 75톤을 4개를 묶게 되면 300톤이 되는데 예. 이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1단 엔진이 앞으로 3년 안에 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예.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75톤 엔진을 가지고 300톤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누리호 시험 발사가 이제 오늘 이루어지면서 사실 또 요즘에 뭐 영화도 뭐 퍼스트맨 같은 우주 관련된 달 착륙에 대한 영화도 인기를 끌고 화성의 인사이트호가 이제 미국 나사에서는 이제 화성 표면에 안착시키는 이런 쾌거를 또 이루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도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좀 이 분야의 어떤 투자나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쪽에서 좀 그런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어떤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나로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될 텐데 이 학계와 민간 산업계 그리고 우리나라 출연연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이 세 기관의 아주 국가적인 적절한 예산 배분 그리고 우주 사업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네. 우주 예산의 어떤 지속 가능한 우주 예산 그리고 우주 예산의 그 확대 예산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확대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지금 지원 이제 확대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화면에 들어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발사 장면인데요. 멀리서 잡은 장면이네요. 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도 정도가 될까요?
뭐 한 2000도씨 이상의 상당히 고온 고압의 가스가 연료 나즐을 통해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늘에 구름도 없고요. 네. 대기 상태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네, 상당히 오늘 쾌청한 날씨고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발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면 안 되나요? 바람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 쏘는 과정에서도 수직으로 쏘되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살짝 그 방향을 틀게 됩니다. 지금 저 장면 같은데 살짝 네. 이제 고도가 바뀌는 장면이 네. 육안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남쪽으로 쏘게 돼 있지만 남남동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쏘게 돼서 제주도 동쪽을 지나서 일본의 오키나와의 와 제주도의 네. 중간 지점에 이게 낙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람이나 날씨의 영향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이 발사 날짜나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상 여건에 따라 뭐 발사 당일 기상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은 네. 뭐 그날 발사를 못 하고 미루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인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가서 지상에서 보기에는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네.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궤도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궤도 비행이 뭔가요? 이게 우리가 10분 동안 이제 궤도 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원하는 궤도로 이게 날아가게끔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궤도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달리기 한다면 달리기 경주 트랙에 맞춰서 달려간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군요. 근데 만에 하나 그 궤도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예. 크나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네. 비행 중단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좀 새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불길을 일으키면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궤도 비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사 직후에 궤도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험 발사체 안에도 이 폭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궤도로 원하는 궤적으로 만약에 비행을 안 할 경우에는 네. 계속 추적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록 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확차오른 이 로켓의 모습, 시험 발사체 발사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대기가 쾌청한 날씨에서 이제 발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각국에 있는 다른 발사대는 대부분 날씨가 좋은 곳에 있겠네요. 물론 이제 그 발사장의 위치는 날씨의 기상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적도 근처에 발사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누리호가 쏘아 올릴 인공위성은 사실은 저궤도 내지는 네. 태양 동기 궤도에 쏘아 올릴 위성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통신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쏜다 이러면 정지궤도까지 쏘아 올려야 됩니다. 예. 정지궤도의 고도는 36,000km라고 해서 예.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쏘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누리호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800km 정도 고도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 네. 발사체입니다. 일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라도 좀 끊고 그 현장으로 가서 그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미리 알려드리고요. 지금 그 발사 장면 관련해서 계속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부터 3년 동안의 시간이 참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동안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 발사에 성공을 하였기에 네.
75톤 엔진 그 자체의 검증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성공이 이제 발표가 네. 공식으로 확인이 네. 된다면요. 네. 그렇지만 누리호의 구성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예. 75톤 엔진 하나의 구성은 2단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단의 어느 정도 성능은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에 해당하는 7톤 엔진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예. 단 1단에 해당하는 75톤을 4개 묶어서 300톤에 해당하는 추력을 내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로 시험 발사체에 대한 정부 브리핑 내용을 좀 잠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시험 발사체 발사 결과에 대해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사된 시험 발사체를 나로우주센터에 레이더 등 추적 장비와 발사체가 보내온 원격 전송 장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한 비행 상황에서의 75톤급 엔진 정상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공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점화 후 총 151초간 연소하여 엔진 연소 목표치인 140초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엔진이 종료된 시점에는 75km의 고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엔진 연소 종료 후에는 관성 비행을 통해 발사 후 319초경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하였고 이후 포물선형 비행 궤적을 따라 나로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안전하게 낙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오늘 검증된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팅하여 300톤급 1단 엔진을 만들고 75톤급 2단, 7톤급 3단을 개발, 총조립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치면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한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여러 산업체 개발진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 독립이 되는 누리호 최종 성공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은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주에 대한 과학기술의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높이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우주 개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기자님들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발사체에 대한 결과,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브리핑이었는데요. 이 브리핑 내용은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생중계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리호에 들어갈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4시에 발사가 됐습니다. 예, 151초간 이제 연소가 됐고요. 예. 그리고 최고 고도까지 올라왔고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정상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험 발사체 목표는 연소 시간 143초에 대한 것이 이제 성공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43초보다도 더 긴 시간 연소가 됐고 그 예상 고도 200km보다도 더 높은 고도까지 달했고 또 거리가 400km 정도 지점에 떨어지리라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긴 거리로 비행을 했던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75톤 엔진을 가지고 2021년에 2번의 본발사가 있는데 이 본발사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완전한 엔진, 우리나라의 자력 개발한 엔진을 가지고 우리나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우주 선진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사체, 누리호 발사체가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에 예. 어떤 아주 성공적으로 질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 개발 시대에 어떤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